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월가의 시선은 미국 물가지표와 페드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 공개로 쏠립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가운데 물가 둔화세가 주춤할 경우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캥달러 흐름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형 은행들의 달러 예금 잔액이 늘었습니다.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한때 넘어서면서 차익 실현 수요도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환율 널뛰기에 은행권은 외화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22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비즈니스, 관광,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는 여행주들이 반국 웃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BHI가 한국 남동발전과 1,369억 원 규모의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37.3% 규모로 계약 기간은 지난 22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여전히 좋은 탄력 나타내면서 코스닥 지수가 3%가량의 급등 양상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의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들 나눠보면 좋을 텐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종목 상황들 살펴보면서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 저와 함께 간단히 체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빨간불 많이 보입니다. 산타 랠리에 관한 무드가 보이는 시장인데요. 조금 더 빨리 우리 시장에 산타가 찾아온 걸까요? 관련한 흐름들 계속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보겠습니다. 2%의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쪽에서도 약보합 상승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오늘 한 배터리 기업에 관한 파산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히려 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여전히 4.5%의 급등 양상 시연을 해주면서요. 관련한 2차전지 관련주들도 계속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융주단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종목군들이 주목받는 거에 비해서는 소폭의 상승률이지만 최근 들어서 금융 그리고 통신업에 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늘어갔습니다. 외국인 계절적으로 10월, 11월 달에는 이러한 배당주를 많이 매수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흐름도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합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알테오젠에 관한 흐름들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자, 알테오젠 지금 현재는 13% 넘는 급등 양상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측에서 특허에 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 현재 흘러나오면서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알테오젠에 관한 잡음들은 머크사가 일으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머크사가 간밤에 괜히 특허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의문감이 제기가 됐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이 우려감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대두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13%가량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 화학주단에 관한 흐름도 좋습니다. LG화학도 탄소 난요에 관한 그러한 이슈들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대장주격으로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전업종 상승하지만 사실 이런 크래프톤과 같은 게임주들에서는 조금의 약세도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늘 엇갈린 흐름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우리 시장 그래도 빨간불 만연하기 때문에요. 마감 시장까지의 전략들 다시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또 시장의 흐름들 살펴보셨고요. 자, 그리고 또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
이런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켓 쇼쇼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보실 텐데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시장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한 줄 평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블랙 먼데이라고 8월 5일 날 이제 급락이 나왔던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 저점을 확인하고 지금 쌍바닥 형태에서의 반등 흐름들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오늘 코스피 한 2,500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하고 있는데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한 1,300억 정도의 순매수. 이 순매수 기조가 조금 더 계속 꾸준히 이어진다라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올라갈 때마다 이제 상단에 저항 자리가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시장의 하락의 주범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온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 수급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는 이런 선물 시장에 관한 매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혹시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대표님? 이제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베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 베팅의 의미로서. 그렇죠. 이제 상승으로의 이제 반전을 노리고 순매수하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물에 더해서 이제 현물까지 매수세로 들어와 준다라면 많이 매수 포지션을 잡아놓은 선물 그리고 현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환율이 한 1,400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 환율까지 굉장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추후에 주가가 상승한다라면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해지는 거는 시장에 관해서 이런 외국인 수급의 지속성 여부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또 오늘 삼성전자는 담아내는 흐름 지금까지는 보여지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 이제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 관한 계속되는 러브콜을 좀 보내올 수 있을지 대표님 개인적인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삼성전자는 많이 팔았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제 삼성전자를 산다라면 그 왜 사느냐 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HBM 관련해서 이제 지금 엔비디아에서 젠슨 황이 삼성전자 패스트트랙으로 우리가 진행을 좀 해보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HBM3 관련해서 최종 테스트 중인데 이거 잘 통과되면 이제 4분기부터 그리고 내년에는 납품이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더해서 3조 원이라는 어떤 자사주 매입 자금이 3개월 내에 집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는 이제 역헤드 숄더의 기술적인 흐름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상방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내릴 때 좀 많이 사셨거든요. 안 파셨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수익이 좀 크게 날 때까지는 너무 짧게 올라왔을 때 매수가에서 정리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수익 날 때 파시고 또 외국인들이 쭉 사서 이제 올라가면 저 고점에서 이제 사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는 조금 더 시계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서 산타랠리 아까 얘기하셨는데 산타랠리에 수익을 좀 많이 내시면서 이렇게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타랠리가 정말 오기를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또 삼성전자에 관한 대응 전략도 구체적으로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그 부분도 한번 복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그 다음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시간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산업 리포트 저희가 자세히 뜯어보면서 투자 힌트들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움직이는 흐름 보였잖아요. 산업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과연 유망할지 아니면 우리가 또 거기서 어떤 투자 포인트 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뒤에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이어집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와 산업 동향을 한눈에 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입니다.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참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유틸리티 업종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트럼프의 취임 확정 이후로 이 석유화학과 조선에 이어서 유틸리티 업종까지 그 영향을 온전히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LNG를 중심으로 이 유틸리티 업종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먼저 그 전에 지난주 이 유틸리티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5.09% 상승해냈습니다. 이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크게 가져가지는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위축된 국내 증시에서도 이 방어주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낮아진 유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전력의 주가는 환율보다는 유가와 더욱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 짚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잠시 오르는가 하더니 또 다시 우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종목은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1.50% 상승을 했는데요. 그 전주에도 크게 오른 바가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10.84%가 상승했습니다. 이 12월 초에 배당 기준일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이 시장 기대감으로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배당 기준일이 바뀐다면 연말까지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해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들의 주가 흐름 보셨으면요. 앞으로의 전망도 보셔야 할 텐데요. 정부의 계획입니다.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지난 5월 말에 발표가 되어서요. 2038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그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이고요. 반면에 석탄과 LNG는 비중을 줄여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재생에너지는 20%가 넘게 20.7%포인트나 2023년에 비했을 때 더 확대해 갈 것이고요. 석탄과 LNG는 2023년 대비 21.1%포인트 또 15.7%포인트씩 감축해 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부의 계획은 좀 알 수 있겠는데 정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전원 상황은 좀 어떨까요? 이 원자력을 많이 사용하려고 해도요. 워낙에 긴 시간의 개발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역시도 기술적인 한계가 아직은 있어서 구체적인 보급 정책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석탄을 쓰자니 신규 증설을 하기에는 현재 적절치 않은 시기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LNG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요도 공급도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발전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리포트는 제시해줬습니다. 이 LNG 산업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그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이 정부 당연히 천연가스 수요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니까 우리 비중 줄여갈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실무진들은 좀 다릅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사업자들은 천연가스를 운송하고 또 공급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지인 LNG 터미널을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전력시장 제도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언제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가스 수급의 안정성이 변동될 수 있겠다는 점 우리가 짚어가야겠습니다. 또 글로벌 천연가스 재고가요 현재 사상 최고치라는 뉴스까지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수요도 늘고 있는데 재고까지 는다는 점은 공급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공급은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의 이야기도 살펴봐야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석유는 액체 금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생산량을 대폭적으로 늘려가겠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금지했었던 이 LNG 수출 시설 건설 허가를 재개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LNG가 극대화될 수도 있는데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 업종에 대해서 한 줄 평가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화석연료 감축,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 확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정부 정책과 기업의 입장이 좀 나뉠 때는 이 기술 성장 속도가 오히려 정책보다 우선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유틸리티 업종을 좀 살펴보셨는데요. 국제 정세의 유가 변화 또 신재생 에너지 성장 속도까지 우리가 알아갈 것이 참 많은 업종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업종인 만큼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 면밀한 투자 전략 세워가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여러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이 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쪽 산업에 관해서 저희 쪽 같이 한번 봤는데요. 네. 고인지 스탑인지 홀드인지 대표님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우리 알고 계신 것처럼 시장이 지금 최근에 저점을 잡았지만 며칠간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 이어갔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유틸리티 쪽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좋은 흐름들을 보였단 말이죠. 다만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네. 부분은 뭐냐면 증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빠져있던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될 때는 기존에 좀 잘 가던 섹터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열어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보통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가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게 요번에 나왔던 걸까 하는 의심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다, 시장보다 강한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뭐 초록불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시장이 올라가면서 빠지는 흐름이 보인다든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유틸리티 업종은 당분간 좀 쉬어갈 수도 있다는 걸 유념해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일단 유틸리티 업종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트럼프 드릴 베이비 드릴 외치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드릴 네. 베이비죠. 네.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면 가격은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어떤 이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뭐 가스 아니면 원유를 활용해서 이렇게 발전소를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환율이 지금 좀 많이 약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또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사용료를 이제 인상해 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적자를 좀 지나서 흑자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기조는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은 높지 않나라고 본다라면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건너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뭐 트럼프 발에 관한 수혜도 있지만 상승 동력을 더 크게 줬던 것 같은데 이 대한고래 쪽에 관한 수혜는 이제는 좀 받아가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계속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처음 이슈가 불거졌을 때 시세를 크게 줬고 또 조정 이후에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일정이 잡혀 있는 부분이 12월 10일 날 시추선이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내일 모레 27일 날 전략개발회의가 이제 회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최종 그 시추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겠죠. 근데 시추 승인이 떨어진다 하면 그 전에 시세가 나오면 좀 세론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12월간의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일정들이 쭉 잡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슈화 될 것 같고 또 예산안 지금 통과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일단 뭐 이 관련된 종목들에는 일단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이벤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 속에서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님께서는 고라고는 외쳐주셨단 말이에요. 네. 한 번만 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고라고 보시는지 좀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과도 약간 엮여 있지 연관이 되어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이 굉장한 적자를 보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내년도 추정치, 내후년도 추정치 하면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 들어요. 여기에서 유가가 뭐 정말 급격하게 급등을 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전력은 안정적인 어떤 이익을 계속 이제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있나요? 계속해서 생산량을 더 늘리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거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종전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전쟁이 끝났을 때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수출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닫아둘 것인가 아니면 그게 이제 열리게 된다라면 에너지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가스공사라든지 자재를 갖다 해외에서 에너지원을 수입해 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고 우리가 그동안 봐왔듯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었을 때는 이익을 잘 냈던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고를 외치는 부분이고요. 대왕고래는 이제 하나의 이벤트성, 이벤트였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뭐 촉매제가 될 수 있고 부스터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고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뭐 지금까지 주목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시장의 주목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섹터 내에 있는 대표님의 픽한 종목군들, 원픽 종목군들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조금 눈여겨보셨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이 중에서 뭐 한국 전력도 사실 좋아요. 굉장히 잘 올라가고 네. 있고 뭐 정고점 돌파해 놓고 약간 매물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딱 하면 한국가스공사가 중심을 예, 딱 잡아줬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가스공사 하면 뭐 가스가 바로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천연가스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 셰일가스를 생산을 더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미국과의 흑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사와야 되는 가스면 미국에서 좀 사오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흑자폭을 좀 줄여서 이 트럼프의 레이더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생산을 늘리는 가스의 가격이 안정화된다라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인 거고요. 지금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70%가 천연가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더 싸게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물류비가 이제 적게 들어갈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수혜가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걸림돌이 되었던 게 미수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수금도 지난번 요금 인상을 8.9% 정도 해주면서 기업 쪽에 했었던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기업이 이제 뭐 받지 못했던 돈들인데 이게 이제 가격을 올려서 미수금을 해소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기업들은 정부에서 이 가격을 올려줘야지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손해를 보면서 이제 팔았던 부분들을 이번에 가격 인상해줬고 내년도에 만약 가격 인상 한 차례 더 하게 되면 미수금은 이제 깎여 내려가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기업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대왕고래 이벤트 더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업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으로 또 선택을 해주셨는데 계속 이제 대표님께서 시장의 좋은 모멘텀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의 개선 여부까지도 좀 체크를 해주셔서 저희가 한번 이 기업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대표님 이제 그 리포트 스포트라이트를 쭉 내용들을 들어보면 LNG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LNG 쪽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섹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LNG에 관련한 기업군들도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대표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지금 LNG 쪽을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로 들어가면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원전을 이제 채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의 큰 트렌드라고 하면 AI의 확산이잖아요. 그리고 그 AI 확산에 따라서 빅테크들이 공격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렇죠. 그게 부분들을 부각이 됐었죠. 네, 엄청나게 이제 많이 여러분들 방송 틀 때마다 아마 들으셨을 거고 그 대안으로 이제 원전을 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LNG로 이렇게 대처를 할수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화석 원료,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원조 에너지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이거에 대한 더 이상 이제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탄 에너지 발전소는 더 늘리지 않는 대신에 이제 LNG 발전소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전략이 좀 잡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 LNG가 그 우리가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핵융합이라든지 이런 미래 에너지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중간 다리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이런 쪽이다 보니까 결국 LNG 쪽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틸리티 산업 안에 사실은 다 포함이 좀 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관련한 종목군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이제 신재생까지는 아니지만 기존 에너지랑 신재생이랑 그 중간쯤에 있다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일단 트럼프 들어오면서 LNG 쪽에 관한 수혜도 받아간다라는 게 좀 탄력을 줬던 것 같은데 아예 이제 신재생 쪽에 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당분간은 배제하는 게 전략이 지금으로선 좀 맞을까요? 오늘 한화솔루션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트럼프가 배척할 거냐 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 태양광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이런 덤핑들, 싸게 들어오는 패널들에 대한 어떤 강한 규제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한화솔루션에는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산업으로서의 그 신재생 에너지도 일부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면 그걸 화석 연료만 떼야 돼라고 하고 배척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물론 뭐 확장성이 뭐 민주당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확장하는 것만큼은 안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겠냐.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유틸리티 이야기 나누면서 또 LNG 그리고 신재생 쪽까지 좀 확대돼서 이야기를 대표님과 나눠봤는데 일단 오늘 리포트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좀 탄력을 받았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유틸리티 섹터 쪽에 관해서 대표님 조금 더 의견이 투자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조금 더 이야기 덧붙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유틸리티 산업 자체가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성격이 가지고 굉장히 있죠. 좀 네. 강했고 국내 증시가 이제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이러한 섹터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들, 밸류적으로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전자일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있고 뭐 코스피 200에 우량한 종목들 많이 빠졌던 것들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의 또 수급 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보시되 추세가 이탈할 때는 좀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에 대해서는 관심은 가져보되 충분히 추세 이탈에 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총평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어서 다음 코너로 준비한 코너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뜨거운 이슈들 좀 다뤄볼 겁니다. 이슈 TMI에서는요, 알테오젠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하고 과연 그 내용의 골자,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를 대표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마감 시장 함께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오늘도 마감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빨간불을 만연했었던 시장이었고요. 일단은 마감 시장 대표님과 함께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오랜만에 또 시장의 상승 탄력 크게 나와줬는데 네. 오늘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가 21선 위로 네. 안착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 하락 트렌드가 나오던 뭐 최근 근래 한 달 이내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삼성전자가 상방으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증시는 일단 안정을 찾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좀 느꼈던 부분들이 시장에 정말 돈이 없다. 그전에는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게 있네라고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였고 시장이 반등할 때 나오는 뭐 특이점, 수급이 굉장히 골고루 분산되어서 다양한 섹터군들의 대장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강했고 반도체 섹터도 나쁘지 않았고 헬스케어도 알테오젠이 반등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반등할 때 나와주는 특징적인 부분이 그대로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계속해서 좀 이어갈 가능성 저는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고객 예탁금이 오늘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주식을 좀 할 마음들이 좀 생기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54조 막 57조까지 갔던 거 생각하면 맞아요. 약간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맞아요. 최근에 좀 빠졌다가 다시 늘어난 거 보면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국내 증시가 이제 바닥에서 돌리는 거를 알고 그렇게 들어오신 건지 아무튼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또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또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또 차익 실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탈출이라고 할까요? 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수급적으로 개인들의 수급은 좀 포착이 안 됐거든요. 항상 항상 이런 이래왔습니다. 엇박자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내려올 때 보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거든요. 계속해서 개인들이 외인들이 팔던 거를 개인들이 사줬고 이제 이게 상승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개인들의 물량들이 이제 출회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삼성전자 가급적이면 지금 팔지 말고 기다렸다가 좀 더 팔아라. 수익을 보시고 파셨으면 좋겠다. 네. 그동안 이제 하락이 나오면 얼마나 본전에 나오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시고 좀 더 위에서 수익을 챙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님과 오늘 마감 시장 마무리 해보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핫 섹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저희와 같이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핫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의 핫 섹터 첫 번째입니다. 전선 쪽에 관해서 오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요, 규정 검토 착수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뭐 보안을 위해서 미국 쪽에서 EU라든지 아니면 동맹국들만 해저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내에서 하겠다라고 법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에 관련해서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역시나 중국 견제하기가 밑바탕에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섹터에 관해서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뭐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가 예전에 KT 마린이라는 회사가 이제 LS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바뀐 기업인데 맞아요. 국내에 뭐 거의 유일하게 네. 있는 그 해저 케이블 설치하는 그런 해운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선 관련주들도 오늘 대부분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해저 케이블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깔려 있는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을 거쳐서 가든지 아니면 중국 쪽으로 이제 거쳐서 가는 그런 통로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국 쪽을 좀 차단을 하고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설비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연속성 있게 계속 움직일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실질적인 수혜라고 한다라면 LS 마린 솔루션은 확실히 수혜를 받을 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흐름을 갖다가 잘 팔로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핫섹터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섹터 두 번째입니다. 의료 AI 저희가 앞서서도 또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머스크가 이제 의료 AI에 관한 성과에 관해서 X에 글을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루닙과 뭐 셀바스 AI, 뷰노 같은 종목군들의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급등이 나왔는데 또 이 종목군들은 전거래일에는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할지 계속되는 모멘텀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루닛이 제 기억에는 한 4거래, 5거래일 전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줬거든요. 나왔었죠. 그때 네.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이제 협력 협업, 소식들? 네, 네. 협업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19일인가 아마 단기가일 지정 예고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면 단일가 매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AI 의료 관련돼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거는 뭐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료 AI 진단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게 가장 먼저일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루닛이 10배 이상 상승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어떤 빅파마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진단해가는 그런 것들은 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지금 좀 살아나는 부분들. 네. 요거는 뭐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저희 그럼 마지막 핫섹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딥페이크 쪽에 관해서도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보안 관련해서 계속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 관련한 보안 관련주도 좀 움직이는 흐름 보여줬거든요. 이 종목군들 중에는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뭐 가상자산에 관한 법인에 관해서 세금 유예에 관한 이슈도 조금 받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데 대표님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저기 이제 딥페이크 때문에 움직인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호재가 하나 네, 또 뭐 실적 관련해서 호재가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어떤 빅테크와의 MSY.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오늘 특징적으로 떴던 게 삼성전자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해 가지고 SP소프트가 뭐 특징적으로 약간 엮여 가지고 움직임들이 또 맞아요. 있었는데 금요일 날 상한가도 이제 갔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중소형단으로의 수급이 조금 번지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 하나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요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좀 강하거든요. 좋더라고요. 네. 지금도 이거를 연속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뭐 이런 AI 관련된 예전에 한때 테마를 이뤄서 맞아요. 솔트룩스라든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뭐 폴라리스 오피스도 좋은 모습, 뭐 도존 비존 그다음에 뭐 엠로 이런 그런 것들 것들이 오랜만에 막 또 올라주더라고요. 그렇죠. 추세를 네.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딴에서의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딥페이크라는 어떤 뭐 이슈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글로벌적으로 약간 소프트웨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핫섹터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이어지는 마지막 저희 하이라이트 코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대표님께서 이 이슈 TMI는 직접 열어주셔야 되는데 오늘 어떤 이슈 골라오셨는지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화면을 함께 봐달라고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네. 나도 살 걸. 우리 알테오젠 어떻게 이런 생각 드실까요? 투자자분들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이제 단타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관점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시장에서 너무나 인기 있는 종목이었고 여전히 인기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뭐 매매를 놓칠 수는 또 없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루머가 나왔다.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뭐 그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논의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뭐 유상증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불안감이 주가를 좀 많이 내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요. 특허권 소송 이야기가 네. 있었죠. 할리아잠인가 제가 이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헬로자임. 네, 헬로자임. 거기서 이제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신한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오늘 아침에 이제 올라왔던데 그럴 가능성을 좀 일축하는 일축했어요. 그런 내용들이었죠.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SC 제형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특허 소송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지만 그 할로자임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을 갖다가 또 머크에서 제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좀 시끄럽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 이제 이게 서로 엮이는 부분이 있다 맞아요. 보니 저쪽 특허를 갖다가 무효화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이제 연결해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소송을 한다라기보다는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주가도 지금 보면 우리가 20조까지 갔던 것도 어떤 기술 이전을 한 부분이 있지만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 결과가 좋을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주가라는 게 이제 선반영을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기대감과 불안감에 따라서 좀 크게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사실 추세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과연 여기에서 그냥 뭐 만약 진짜 진실 없는 루머다.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뭐 7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끝나기는 굉장히 잘 끝난 것 같아요. 장대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추세를 보이네.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보면 급락이 나온 27만 9천 원 저점을 이탈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고 다음 날 이제 음봉이 나왔지만 그 저점을 이탈 안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양봉으로 만약 감싸는 흐름이 나온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을 보이고 21선 위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냐면 HD 현대일렉트릭이 그 섹터의 대장이었습니다. 그죠? 전력 설비 관련해서 그랬던 종목이 한 34% 정도 빠졌다가 크게 출렁이다가 저점을 잡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지금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잖아요. 신고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그림이 알테오젠에서도 만들 나올 수 가능성은 있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섹터들의 대장, 뭐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초전도체 뭐 테마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난 어떤 섹터의 그 주도 섹터의 주를 본다라면 지금 같은 추세 이탈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결국은 추세가 하방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양봉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고 이러한 흐름들이 며칠 더 이어져서 20선을 회복하는가 이걸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면 알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테슬람이라고 테슬라를 이렇게 믿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에코프로도 이제 고점에서 사셨을 믿음으로. 때 믿음으로 이렇게 네. 괜찮을 거야라는 기도를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알테오젠도 지금 바닥권에서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몇 년치를 본다라면. 네. 그렇다면 이 고점권에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반등이 나와서 손실폭을 좀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매수가까지 온다라면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한다든지 비중을 좀 축소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표님께서는 일단 알테오젠 지금 현재는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제 향후 나올 수 있는 어떤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주가가 10배가 올랐어요. 이미 단기간에. 네, 네, 너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이제 숫자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정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다양하게 있고 뭐 1월 달에 있는 뭐 결과 발표라든지 그런 것들 다 좋은데 그게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뭐 이제 2조가 나온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저는 좀 지금 다 선반영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빅파마 한 6곳과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이제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진다라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이제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열어놓고 그런 부분들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온전에 관한 전략들 대표님과 받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의 승부주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감 시장 마감 짓고 내일 시작에서 또 어떤 섹터와 종목군들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대표님의 승부주도 대표님께서 직접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려라 참깨. 네, 참깨 해볼까요? 네. 아, 오늘 GS 글로벌이네요. 네. 네, 어떤 관점으로 오늘 또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제 최근에 아까도 우리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죠. 했듯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이 잘 가는 오늘도 그 화성 밸브가 시세를 한번 줬다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27일 날 개발 전략 회의라는 일정이 잡혀 있고 여기에서 첫 시추에 대한 어떤 승인이 떨어진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넥스트리나 화성밸브,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현재 보시는 GS 글로벌까지 이렇게 이제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가 그렇네요. 다시 이제 방향을 저점단에서 돌려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장이라고 하기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기업은 밸류적으로 봤을 때 싸요. 그러니까 시총이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이 뭐 600억에서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렇단 말은 뭐 향후 두세 배가 올라가도 적정 주가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GS 글로벌은 조금 편안하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그 모멘텀까지 얹어서 이렇게 보신다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GS 글로벌을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충분히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밸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가격적인 시세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까지는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전고점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고점 가격이 얼마였는지 지금 확인이 좀 안 되는데 네, 지금 3,400원대인 네, 것 한 같습니다. 4,000원 정도, 네, 4,000원 정도였죠. 네, 4,000원 정도까지 지난번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슈가 4,400원이었다고요? 네, 불거졌을 네. 때 한 4,000원, 4,400원 네.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또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구간이 이제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시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적으로 굉장히 싸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4,000원에서 4,400원 더 넘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모멘텀으로 우리가 이슈가 붙어서 가는 거라면 시세가 급격하게 나올 때는 한 차례 또 차익 실현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시장에서 마켓 쇼쇼쇼 더 알찬 전략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